장신임에도 부드러운 움직임과 우아한 볼터치, 또 경기 전체를 주무르는 메이킹 능력으로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플레이메이커 중 하나로 평가받는 지네딘 지단.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단이 은퇴한 후에는 축구계의 수많은 제2의 지단들이 탄생했는데요. 자, 오늘 알아볼 주제는 수많은 제2의 지단들 근황입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알아볼 선수는 지단의 재림, 주드 벨링엄입니다. 장신임에도 부드럽고 유려하며 또 한순간에 경기의 판도를 바꾸는 환상적인 플레이와 클러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단을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벨링엄 또한 역사상 딱 한 명과 플레이해볼 수 있다면 지단과 해보고 싶다고 밝힐 정도로 큰 리스펙을 보였습니다. 플레이뿐만 아니라 레알로 이적해서는 지단이 썼던 등번호 5번을 달며 그 정신을 계승, 또 국대에서는 지단처럼 10번을 달았고 심지어는 지단의 시그니처 축구로 유명한 프레데터와 콜라보하며 조금씩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죠. 실력을 제외하고 축구계에서 미치는 영향력과 스타성 면에서는 이 분야 고트 베컴과 맞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길쭉길쭉한 기럭지에 작은 얼굴로 어지간한 모델들 뺨치는 미친 비율, 또 흑백 혼혈에 유니크하게 잘생긴 얼굴까지 더해 최근 축구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인데요. 베컴이 레알 이적 후 유니폼과 티켓 등 수입이 3배 가까이 증가했던 것과 비슷하게 벨링엄도 레알 이적 후 단숨에 전세계 유니폼 판매 1위를 찍는가 하면 미국 대표 언론사 뉴욕타임즈에서 벨링엄은 전세계에서 가장 시장성이 높은 스포츠 스타라 평하기도 했죠. 그리고 아디다스에서는 벨링엄 시그니처 라인과 로고를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명품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며 엄청난 슈퍼스타 그 자체의 행보를 걷고 있는 벨링엄. 지단이 2000년대 축구를 이끈 마에스트로였다면 벨링엄은 2020년대를 이끌 새로운 마에스트로라 평가받고 있는데, 아직 21살의 어린 나이인 만큼 과연 지단의 위상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잠자는 지단, 줄리앙 포베르입니다. 지단과 같이 보르도에서 포텐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제2의 지단으로 거듭난 포베르. 그리고 지단이 국대 은퇴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포베르는 프랑스 대표팀에도 승선했는데, 무려 지단의 등번호 10번을 달면서 지단 이후 최초의 프랑스 넘버 10이 됐죠. 이후 웨스트햄을 거쳐 조건부 이적 조항 포함 임대로 레알에 입상하며 계속해서 지단의 발자취를 따라갔는데요. 끼까지가 희망찬 이야기고, 레알에서는 훈련에 무단 불참 후 날짜를 착각했다는 치매 이슈, 퉁퉁한 몸매로 체중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 제가 마른 스타일은 아니지만 레알 유니폼이 흰색이라 단지 살쪄 보이는 거예요 라며 훗날 햄버거 좋아하는 어떤 양반에게 공중 대비 2바퀴 돌고 따봉받을 만한 착시 효과 이슈, 그리고 경기 중 벤치에서 자빠져 자버리는 거의 코난의 유명한 아저씨 이슈를 만들더니 레알에서 딱 2경기 뛰고 보따리를 싸게 된 포베르. 이후에는 원소속팀 웨스트햄과 보르도 등에서 뛰며 나쁘지 않은 커리어를 보냈지만 제2의 지단 소리 듣던 거에 비하면 많이 아쉬운 편이었죠. 현재는 은퇴 후 프랑스 하브리그 코치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알아볼 선수는 스페인 지단, 후안 카를로스 발레론입니다. 지단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며 우아한 볼터치와 타락박, 그리고 경기 전체를 조율하고 메이킹하는 클래식 10번 스타일로 스페인의 지단이라 불린 발레론. 발레론은 2000년대 초반 유럽의 강호들을 줄지어 개박살내며 돌풍을 일으킨 데포르티보의 주역 중에 주역이었으며, 오죽하면 당시 각국을 대표하는 10번을 논할 때 프랑스의 지단, 아르헨티나의 리켈메, 이탈리아의 토티와 함께 스페인에는 발레론이 함께 언급될 정도로 대단한 클래스를 자랑했는데요. 다만 전성기에 당한 14인대 부상으로 거의 2년을 통으로 날리면서 제대로 커리어가 꼬여버린 발레론. 복귀 후에는 나름 클래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본인의 기량도, 그리고 소속팀 데포르티보도 전과 같진 않았고 결국 얼마 못 가 강등이라는 쓴맛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는 고향팀인 라스팔마스로 이적해 팀의 일부 승격을 이끌며 낭만을 완성하고 41살의 축구계를 떠났죠. 여러 발레론을 두고 스페인 축구에 한 획을 그은 이니에스타, 다비드 실바 같은 후배들은 그를 향해 무한한 존경을 보냈으며, 지금까지도 전문가들은 발레론이 스페인에서 가장 우아했던 플레이메이커이자 지단의 레벨에 가장 근접했던 선수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치로 활동 중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흑지단, 아부 디아비입니다. 유스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유망주 매니아 벵거의 눈에 띄어 19살에 아스날에 입단한 디아비, 그리고 이적하자마자 스쿼드 멤버로 활약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리던 찰나 썬덜랜드의 댄 스미스에게 진짜 말 그대로 개태클을 맞고 발목 골절에 인대 파열, 탈구까지 어린 유망주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재활에만 매진해 복귀에 성공했고 다시금 재능을 선보이며 프랑스 국대까지 승선. 이에 디아비는 흑지단이라 불리며 다시 큰 기대를 받나 싶더니 복귀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여러 차례 살인 태클을 얻어맞고 완전히 발목이 너덜너덜해졌죠. 그리고는 부상의 여파로 뛰는 자세와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무릎은 물론이고 다양한 부위에 돌아가면서 부상을 달고 사는 유리몸 신세로 전락. 근데 또 중간중간에 어쩌다 나오면 기가 막히게 잘해버리면서 군어들을 감질맛나 미쳐버리게 만들었는데요. 근데 뭐 경기에 나올 수가 있어야 말이죠. 여튼 그렇게 디아비는 아스날에서의 9시즌 동안 약 35회의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만 300경기 이상의 일수로 따지면 1700일 이상 결장했고, 흑지단이라 불리던 유망주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전설의 포켓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뒤틀리 황천의 지단, 아템 벤 아르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특급 유망주라 불리며 연령별 프랑스 청소년 국대를 차근차근 밟은 벤 아르파. 어릴 때까지만 해도 벤 아르파
베나르파는 프랑스에서 지단 이후 가장 창의적인 선수라 불리며 제2의 지단이라는 꼬리표가 자연스레 붙었고 당시 수많은 지단 후계자들 중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죠. 근데 이런 축구 신동적인 하드웨어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못해 크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인데 드릅은 승깔머리로 쬐깐할 때부터 시작해 가는 곳마다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아주 트러블 메이커가 따로 없었습니다. 10대 초반에는 핵지단 디아비에게 패드립을 시전하며 맞짱을 떴고 리옹에서는 동갑내기 특급 유망주 벤제마와 트러블, 또 7살 선배 스킬러치와 맞짱을 떠버리는 베나르파, 이후 마르세유, 뉴캐슬, PSG 등에서 뛰며 재능 하나만큼은 확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팀에서든 지잘난 맛에 취해 독단적인 개인 플레이와 불성실한 훈련 태도, 그리고 팀 동료나 코칭 스태프와의 불화로 커리어를 제대로 쌓아 올리지 못했죠. 그렇게 제2의 지단이라 불리던 베나르파는 뒤틀린 황천의 지단으로 남게 됐고 현재 테니스와 유사한 빠데 선수로 직종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다음 알아볼 선수는 뿌띠 지단, 요한 그루키프입니다. 그루키프는 우아한 탈압박과 창의적인 패스, 또 경기 흐름을 읽는 눈은 지단을 빼다박았다며 뿌띠 지단이라 불렸는데요. 이런 재능에 2006년 당시 20살의 나이에 유럽 최고의 팀 AC밀란으로 이적하게 됐죠. 이적 후에도 나쁘진 않았는데 동 포지션에 미친 양반 하나 때문에 경기에 잘 나서질 못했는데요. 그 미친 양반이 바로 발롱 타던 시절의 카카입니다. 이해 안 되겠다 싶던 그루키프는 빠르게 보르도로 임대를 떠났고 여기서 빵 터지더니 보르도의 10년 만에 리그 우승을 캐리해 완전 이적에 성공했죠. 그리고 프랑스 국대에 승선한 것도 모자라 당시 도메네크 감독은 제2의 지단을 중심으로 팀을 짠다고 공표하며 제대로 궤도에 올라탔는데요. 기서부터 이제 미친 듯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2010년 그루키프가 속한 프랑스는 개떡같은 경기력으로 월드컵 조별광탈한 것도 모자라 이후 축구로 곱게 자란 그루키프의 고고하면서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왕따설까지 퍼듯 파국으로 치닫게 됐고 월드컵 이후 리옹으로 이적해서는 부상만 달고 살다 점점점 잊혀지게 됐습니다. 은퇴 후 현재는 본인 피셜 전업주부로 산다고 하네요. 이어서 알아볼 선수는 지단의 후계자 프랑크 리베리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지단과 완전 다르지만 지단의 마지막 무대인 06 월드컵에서 신인임에도 엄청난 활약을 보이며 언론은 차후 영향력이나 상징적인 측면에서 리베리가 지단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평가했는데요. 지단 역시 리베리를 두고 프랑스의 보석이라며 극찬했고 심지어는 철딱선이 없던 리베리가 지단과의 첫 만남에서 눈덩이를 집어던져 주위 모두가 놀라나서 퍼졌지만 오히려 지단은 요 배짱을 높여서 귀여워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리베리의 클럽 커리어는 모두가 알다시피 바이언에서 정점을 찍었지만 의외로 국대 커리어는 생각보다 꼬여버렸는데 일단 리베리가 활약하던 시기가 팀 기강이나 선수단 장악은 개나 져버리고 프랑스 암흑기를 주도한 도메네크 강점기였다는 것, 또 거기다 정신적 지주 지단까지 빠져버리는 이민자 출신으로 가득한 프랑스 국대는 지들끼리 파벌을 나누고 아주 별 난리 브루스를 쳐버렸는데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리베리는 그루키프 왕따설과 태업의 주동자로 활약하며 존재감을 과시, 이후 멘탈이 좀 쓰리대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일 때쯤 되니 이제는 몸이 고장나 이렇다 할 커리어를 쌓지 못했고 그렇게 리베리는 국대에서만큼은 지단 발끝만큼도 족적을 남기지 못했죠. 현재는 은퇴 후 마지막 팀이었던 살레르니타나에서 코치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가차형 지단, 사미르 나스리입니다. 지단과 같이 알제리계 이민자 출신의 부모님 아래 마르세유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천재 소리를 듣던 나스리, 나중에는 주로 측면에서 뛰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주로 중앙에서 뛰며 천부적인 메이킹과 피니시 능력으로 제2의 지단이라 불렸는데요. 근데 이런 개쩌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심각한 기복을 보였다는 것. 덕분에 나스리는 주사위형 지단 또는 가차형 지단이라 불렸고 뭐 뽑기에 성공해 주사위 6이라도 뜨는 날엔 어디 메시도 안 부러웠지만 그 반대의 경우 똥끄릉내 나는 경기력으로 팬들을 미치게 만들었죠. 거기다 노빠꾸의 괴팍한 성격까지 더해 어딜 가나 트러블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 나스리는 월드컵 무대 한번 밟아보지 못했는데요. 시티에서는 체중 관리에 실패해 펩한테 꼽을 당하기도 했으며 대마초 스캔들, 도핑 스캔들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논란을 양산했고 그렇게 점점 잊혀지다 33살을 하는 다소 어린 나이에 커리어를 마감하게 됐죠. 은퇴 직후에는 엄청나게 불어난 모습으로 조축 아재 느낌을 물씬 풍기기도 했으며 현재는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미니 지단즈, 지단 4형제입니다. 먼저 미니 지단 1호기 엔조는 공미로 유벤투스, 레알 뉴스에서 경험치를 쿰쳐, 그리고 2016년 구강컵 32강에서 교체 투입돼 레알 1군 데뷔전에서 데뷔골까지 성공했지만 그게 레알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기였고 스페인 하부 팀들을 떠돌다 29살의 팀을 구하지 못해 강제 은퇴 엔딩. 이어서 2호기 리카는 골키퍼인데 아빠 피셜로 축구 재능에 있어서 가장 기대가 큰 아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증명하듯 어린 시절 프랑스 청대를 단계별로 거쳤으며 2018년에는 20살에 레알 1군에 데뷔하기도 했죠. 근데 레알에서 뛰기는 사실 좀 애매했고 역시나 스페인 하부팀을 떠돌다 현재는 2부에 있는 그라나다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미로 뛰는 3호기 테오 또한 레알 유스와 프랑스 청대를 단계별로 거쳤지만 포텐을 터뜨리지 못했고 결국 레알에서 튕긴 현재 2부 리그 소속 코르도바에서 꿈을 이어나가는 중, 마지막 4호기 엘리아스는 195cm의 장신 수비수로 형설과 같이 레알 유스 팀에서 성장 후 24년에 베티스로 이적, 베티스에서 몇 년 안에 1군 합류를 기대할 정도로 유망하다고 하는데요. 까봐야 알겠지만 팬들은 엘리아스가 현재 지단 유전자의 유일한 희망이라 평가하고 있죠.